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위스의 블릭이라는 일간지에 남방 범죄자는 감옥으로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는데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최대 19도로 정해져 있는 실내 난방 기준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 스위스 프랑, 요거는 한화로 약 4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3,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 와, 이거 센데요? 너무 세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행 중인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에너지 수급이 최대로 나빠질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 요 전제를 빼먹고 기사를 그냥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한 50%는 가짜 뉴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게 벌어진 것일까?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는데 이 푸틴이 툭하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예, 특히 스위스는 가스 생산이 전무하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대부분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푸틴이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어버려도 꼼짝없이 유럽 입장에서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또 그렇다면 푸틴은 도대체 왜 툭하면 가스관을 잠그는 것일까?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요. 러시아 제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보복의 일환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 풀어라. 그럼 우리도 가스관 다시 1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푸틴이. 예, 이제 보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부자 나라인 유럽이 어쩌다가 이 러시아의 에너지 볼모가 돼갖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가? 요런 거예요. 예? 결론은 유럽의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기가 자기 발등 찍었다. 이 사실 유럽이요.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해온 것은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인데요. 과거에 유럽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이 산업화 속에서 육로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했습니다. 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딱 부합했던 겁니다. 이후 이 러시아와 유럽 둘의 관계는 종종 갈등을 불러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툭 하면 가스관을 잠가 왔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습범인 거죠. 이 유럽도 또 문제인 게 가스관이 잠기면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외교로만 풀려고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에 당근과 채찍을 내밀면서 러시아를 어떻게든 길들일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이러는 사이에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계속 높아졌던 겁니다. 일례로다가 1968년 서유럽 국가들 중에 최초로,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의 가스를 구입한 오스트리아 경우를 보면은요, 약 50년 동안 가스 수입량이 70배가 늘었습니다. 70배가 늘었고, 작년 2021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몇 퍼센트냐? 무려 86%가 되었습니다. 86%. 이 참고로요, 2021년 기준 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툭하면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거다. 네, 여기서요, 푸틴의 가스 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동안 유럽에다 했던 그런 가스 공격 일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있는데요.
요거의 가스 공급량을 평소의 20%로 줄여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어서 9월 달에는 아예 대놓고 러시아 제재를 풀 때까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노르트 스트림 1과 2의 수송관 세 군데서 폭발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스관인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일부 틀어막겠다고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틀어막겠다는 게 뭐예요? 가스 공급량을 더 줄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현재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11% 수준으로 감소를 한 상태다. 엄청나게 감소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가스 공격에 맞선 유럽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유럽의 대응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유럽은 지난 5월 달에요. 리파워 EU라는 것을 이 유럽이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은요.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 30%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는 EU 집행위원회, 그냥 일종의 행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2023년 내년이죠. 내년 봄까지 회원국들이 현재 가스 사용량을 15%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에 의무적인 가스 수요 감축을 부과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지금 살펴봤지만 그거예요. 가스 소비량을 줄이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1차원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아니, 가스 파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나 전 세계에?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잖아.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왜냐? 이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사오려면은요, 지리적인 특성상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에서 냉각을 시켜갖고요, 액화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LNG 형태로 만들어서 배에다 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려면 LNG 터미널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수예요. 하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유럽의 LNG 터미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를 안 쓰면 되잖아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유럽 전체 발전량 중을 보면 이 중에서 비중 2위가 가스입니다. 비중이 몇 프로냐? 약 25% 정도, 4분의 1 됩니다. 따라서 이게 갑자기 가스를 대체할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비중이 2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 1위는 원전인데요. 원자력 발전. 요걸 그럼 늘리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 이 유럽이 독일의 대표적인데 그동안 탈원전한다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이 원전을. 그러다 지금 이게 갑자기 운전량을 늘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자, 이제 인사이트를 좀 해보면은요. 이 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전쟁은 치킨 게임 양상이 될 확률이, 아니 지금 어찌 보면 이미 치킨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양쪽의 상황을 보면은요, 녹록치가 않다. 지금 양쪽 모두. 먼저 유럽을 좀 볼까요?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분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열. 앞서 말한 EU가 발표한 그 리파워 EU를 다시 보면은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된 내용이 가스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가스 소비를 줄이는 건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남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다 다른데 왜 자율에 맡기지 않냐? 왜 이걸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줄여라 하고 정해놓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다음 달 5일부터 한다고 하죠. 요거 관련해서는 또 그럼 이게 상한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요거 두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60달러에서 70달러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요, 코앞에 닥친 겨울입니다. 겨울 코앞에 닥쳤죠 지금. 왜냐하면 유럽은 냉방, 난방을 대부분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은요, 이 유럽의 현재 가스 재고는 2023년 초에 바닥이 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요거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진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스 배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스 배급제. 만약에 가스 배급제가 진짜로 시행이 되면은요, 요거 전기요금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아니 급등을 할 겁니다. 전기요금이 불가피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자극해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갖고 그럼 유럽 경제는 결국에 수렁에 빠질 거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은 또 어떨까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국가 수입의 60%가 에너지입니다. 제조업이 뭐 있을까요? 러시아가 메이드 인 러시아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에너지입니다. 대유럽 가스 수출 비중이 전체 가스 수출 비중의 83%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가스관을 무한정 잠궈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 제재 이후에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주고는 있어요. 사주고는 있는데 대부분 헐값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국가 재정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지금 또요, 현재 러시아의 경제 사정도 별로 안 좋다. 인플레이션율은요 10월달 기준 12.9%입니다. 12.9%. 올해 3분기 GDP는요 전년 동기 대비 4%가 감소했고요. 앞선 2분기는 어떠냐? 2분기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4.1% 감소한 수치가 나온 상태다. 2분기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 지금 한마디로 경기 침체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자, 끝으로 정리하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해도 근본 해결책을 유럽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에너지 문제는 두고두고 유럽을 괴롭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